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시장의 이슈들을 짚어드리는 순서인데요. 주택 가격 동향부터 전망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다양하게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살펴볼지 또 궁금해집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비사업이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게 도시 저소득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택 재개발 사업,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택만 새로 짓는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낙후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 시행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전국 신규 아파트의 상장약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분양되면서 재건축, 재개발로 투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종류와 투자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련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분양가 상한제 작년 10월 달에 발표되면서 현재 지금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죠. 현재 지금 코로나19 지금 시국으로 인해서 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양새의 기사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반대적으로 서울 재건축, 재개발 39곳이 일몰제에 처해 있다가 실질적으로 위기를 탈출했다. 침체 시장에 있어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련 기사.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집값 강풍의 대전 같은 경우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의한 사업도가 순풍을 부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 그리고 안양시, 최근 안양시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도 묶이면서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지역에 청년 공공주택을 380여로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의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도심지, 직주 근접,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찾고 있는 내 생활권의 신축 주택에 대한 열망, 그러나 부지에 대한 한정성 때문에 구축 낡은 아파트들이나 낡은 단독주택들이 새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또 거기에 따른 그에 따른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한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규제적인 부분 자체로 좀 막혀 있지 않나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규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감안하면서도 진행되는 부분 자체의 지역들, 그리고 규제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들에 있어서의 재건축에 있어서 사업 부분 자체 등등을 한번 관련 기사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정비사업, 현 시점에서의 정비사업을 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정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줄여서 도정법이라 앞으로 칭할 거고요. 그 안에 지금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들,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사업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 가로구역 내에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그리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통칭해서 정비사업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정비사업 부분을 종류와 변천을 좀 볼 텐데요. 우리 시그널 영상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2003년도 7월 1일 날 시행이 되면서 2012년도 8월 1일까지 4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자, 그 이후에 2018년도 8월 2일 이후부터 2018년도 2월 8일까지 기존 4개에서 2개를 더 포함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라고 변천사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종류를. 현재는 2018년도 2월 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3개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기존에 있던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와 공업지의 낡은 부분 자체를 개선시키는 사업 자체가 재개발 사업으로 포함이 됐고요.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체가 포함이 되었고 그대로 재건축 사업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부분 자체가 특례법 자체로 지금 빠졌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정비사업의 종류는 첫 번째 재개발,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세 번째는 재건축 사업 부분 자체 3개로 현재 지금 남아있다. 합축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이 12, 16 대책이죠. 12, 16 부동산 대책 때 공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살짝 언급되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간단하게 좀 볼 텐데요. 자, 목적은 소규모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간주택 사업으로서 도로로 구획된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보시는 대로 기반 시설 자체가 양호하고 그리고 건축물의 현황 자체가 과밀하면서 노후한 단 도로로 구획된 지역이 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 자체를 정비하는 사업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성남시에서 이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의 어떤 윤곽 자체를 좀 갖고 있는 기사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비 사업에 있어서 3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자, 주거환경과 재개발 사업 자체를 묶고 재건축을 따로 봤을 때 자, 주거환경과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이 도시 기능 회복, 기반 시설, 정비 부분 자체가 공통이고요. 전체 3개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부분 자체가 공통적인 부분 자체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 자체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대상 지역을 봤을 때는 주거 환경과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계획적 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계획적 도시 부분 신도시 개념 자체로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지금 나눠봤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자, 재개발은 열악한 지역,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그나마 그래도 양호한 지역 자체에 재건축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뭐 시청자님들 대부분 재건축하면 아파트 부분 자체만 생각하시는데 단독주택이나 빌라 부분 자체도 재건축 사업 부분 자체로 진행되는 사업구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공이 보시게 되게 되면 과밀하고 노후한 건축물들이 몰려 있고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재개발 사업에 투자 부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뭐 상담 내용에서 많이 좀 받고 있고요. 자, 재건축 사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많이 알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특징만 좀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공공사업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익적인 민간인의 사익에 대한 부분 자체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조합원의 자격, 재개발을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보시는 대로 조합 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설립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이 되고요. 미동의 시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가 아니라 현금 청산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건물, 토지, 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개발의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모두 소유해야지 재건축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기반 시설의 기부 찬납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열악했기 때문에 재건축 기업이 많이 들죠. 재개발에 비해 적게 들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부분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죠. 재개발보다는. 자,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실시를 하고요. 자, 사업 부지에 있어서 매입 부분 자체는 수용, 공익 성격이 강하다면 수용,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세에 의한 매도 청구로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련된 용어를 정리할 텐데요. 자, 이 부분 자체를 알고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정평가가 뭐고 비례율이 뭔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알고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조합원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고, 그리고 권리가액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을 급한 금액이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비례율과 나머지 부분 자체는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감정평가액. 자, 감정평가액 따라서 입주 평형이 조합원들의 입주 평형이 달라집니다. 토지 건물과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좀 더 유리한 배정 부분 자체가 가능하고요. 자,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인접 토지, 정방형의 토지, 그리고 저지대의 토지 자체가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 조합원 분담금이 사업 진행 중 비례율 변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 금액이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례율을 보실 텐데요. 비례율. 자,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여부에 있어서의 판단하는 지표죠. 지표지만은 많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전후에서 따져보는 부분 자체가 가장 편하다라는 부분 자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초과했을 때는 사업성 부분 자체가 증가를 합니다. 자, 비례율이 높아진 부분 자체가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분담금 자체가, 추가 분담금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진다라는 부분 자체로 비례율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례율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업 청산 시에 따라서 비례율 자체가 달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추진 절차와 투자 시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겠죠. 이거와 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자, 보시는 대로 기본계획 수리부터 청산 및 해상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계획 단계, 그리고 시행 준비 단계, 그리고 시행 단계, 그리고 완료 단계가 있는데요. 자, 가장 시청자분들 아시는 부분 자체가 구역 지정,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그리고 분양 입주 부분 자체가 있지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비사업이 이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죠. 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수익률과 한번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보실 텐데, 자, 보시는 대로 투자 단계를 봤을 때 길게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 공이 평균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10년, 서울 지역의 재건축 부분 자체가 한 9년 정도가 평균이 걸리기 때문에 재개발 부분 자체는 10년 이상을 좀 봐야 되겠죠. 자, 보시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서 시공사 선정하고 등등 했을 때 지금 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단, 수익률이 높은 대신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에 대한 위험, 리스크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재건축 같은 안전인에 떨어지고 시공사가 선정된 지금 계약적인 사업성 분석 단계에선 분석만 잘한다고 하게 되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이 부분 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자체의 리스크 자체는 좀 안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장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좋은 시점 자체가 사업 시행 인가. 이 시점에서
수익률 부분 자체는 조금 줄지만은 시공사 선정과 요 단계 부분 자체가 적절한 시기가 수익률 대비해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겠고, 좀 더 올라갈수록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수익률 자체는 떨어지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투자 수익률과 투자 단계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아까 전에 용어 정리와 함께 좀 설명 좀 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의 감정평가액, 그리고 추가적인 분담금이 조합원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분양가 이후에 남은 물량에 대해서 일반 분양 부분 자체가 들어가서 시세 차익이 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이 조합원 분양가 부분 자체, 시세 차익 부분 자체를 잡겠다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법이 있겠죠.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금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매입권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조합원 입주권 부분 자체가 비규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의 투자에 있어서의 수익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규제의 지역 부분 자체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워낙 서울 지역 부분 자체도 거의 50% 이상 부분 자체가 노후 아파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정비 사업 부분 자체를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